자, 여름철에 주택거래 비수기죠. 그래서 이 전셋값도 좀 안정되고 하는데 지금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또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신청처장. 네. 예. 아니, 비수기인 줄 알았는데 전셋값이 또 오르면 이거 서민들 걱정 많으시겠어요? 네, 걱정입니다. 예. 박정원 앵커도 만약에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언제 이사를 가시겠습니까? 주로 가을철이나 겨울철, 봄철 뭐 이런 때 많이 가시겠죠. 예. 여름에 햇볕이 쨍쨍한데 이사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비도 오고 장마철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보통 8월까지는 비수기로 봅니다. 예. 그런데 7월 한참 비수기인 때에 전세가가 0.56%, 10일 동안 0.56%가 올랐습니다. 한 5년 만에 최고로 오르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수기란 말이 무색한 그런 상황인 건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전셋값이 이렇게 오르면 집 구하기가,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그런 뜻일 텐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 전세가를 오르는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저금리를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금리요? 네. 저금리가 무슨 상관이죠? 뭔가 하면은요, 예. 저금리 때문에 돈을 은행에 넣어도 별로 이자를 많이 못 받으니까 월세를 놓고 그 월세에서 받는 돈으로 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전세금을 예를 들어 5억을 받았으면 2008년 같으면은 연이자 수익으로 한 5%. 그렇죠. 그러면 2,500만 원, 한 달에 한 200만 원 한 넘는 달에 돈이 200만 원 좀 넘게 받을 수 있겠죠. 들어오는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요새 금리가 많이 내려서 지금 은행 이게 안 금리가 된다. 연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1년에 75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많이 밖에는 줄었네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 생활이 잘 안 되니까 전세를 놓고 있는 분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당연히 공급은 없어지니까 수요는 계속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전세가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분들도 많고, 또 은행에 있던 돈을 빼서 새로 오피스텔이랄지 작은 주택을 사서 이걸 월세로 놓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월세 거래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5.5%가 올랐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래가 됐죠. 예. 전세는 0.6%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월세 거래가 그만큼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건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 돈 갖고 굴려서 전세금 갖고 굴릴 수가 없으니까 그 월세로 돌리니까 이렇게 전세가 가격이 오른다 이건데 네. 그럼 이거 계속 당분간 저금리 기조로 갈 텐데 네. 미국 금리 인상하기 전에는 금리 기조가 유지될 텐데 그러면 계속 전세 품귀 현상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 강남에서 새로 이주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아파트들을 비우고 새로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 되는 분들이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포동이나 풍납동, 예. 잠원동 이런 곳에서 전부 올 하반기 중에 전부 이주를 해야 되는 단지. 여기가 이제 재건축을 하니까 여기 그렇습니다. 살던 분들이 딴 데로 나와야죠. 가려니까 전셋집을 얻어야 나와서 되고. 전세나 월세를 주로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다 나와서 집 구하면은 전세가 진짜 구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구하는 분들은 많고 공급은 달리고 하니까 전세난이 점점 더 가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관심사일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미국이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될 때가 됐다 해서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예. 경제 상황이 나아지니까 비정상적으로 유지해왔던 제로 금리를 이제 조금 정상적으로 좀 돌려놔야 되겠다. 정상으로? 그렇습니다. 예. 조금씩 올려야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리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미국은 그럴 뜻이 없다. 예정대로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금리를 올릴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9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뉘고 있는데요. 9월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네. 아니면 조금 더 늦춰져서 한 12월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저금리 기조에서 좀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흥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진국보다는 조금 더 금리를 높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본들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외국 투자를 위해서.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국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에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군요.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예. 미국 금리 인상에 관해서는 신 차장님 말씀대로 올 9월이나 12월, 적어도 12월에나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요. 그게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항상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다만 옐런 의장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옐런 의장은 실업률이 높으면 금리를 낮춰야 한다. 예. 실업률이 안정화돼 5%를 보통 보는데 지금은 한 5.5%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5.5% 이하면은 이걸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그러는데, 경기를 판단하는 예. 기준으로 실업률을 그래서 본다. 지금 예. 5.5%에 거의 근접해가는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올리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이 실업률이 과연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그 실업률이 준 것이냐, 예. 아니면 임시직, 우리를 말하면 이런 거냐기 때문에 여기 좀 더 봐야 한다는 게 미국 내 일부 여론의 향방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금리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아주 밀접한 그런 문제인데 이 전세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주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 관련 뉴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